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가능하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는요, 이제 공수처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나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놈이 얼마나 못됐느냐면요, 공수처는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싹, 이 악마는요, 얼마나 머리를, 안 좋은 머리를 잘 굴리냐면요, 어디로 딱 가가지고 저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빨갱이들의 속을, 거기에 법원장이었던 여자, 요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사람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요,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쪽에다가 내가지고 이게 영장을 청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판사가, 영장 판사가, 또 전라북도 무안이 고향인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관저와 같은 데는 절대로 그 당사자, 시설의 책임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되지 않는 형사의 법을 딱 그거를 정지를 시킨다. 그거를 예외로 하고 영장을 낼 테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판사가 법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 판사가 또요, 어저께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 이런 모든 자들이 뭐냐? 완전히 역적이에요, 역적. 예. 옛날로 말하면요, 왕을 죽이려고 역모를 꾸미는 자가 역적이잖아요, 역적. 이 2025년에 눈을 뻔하게 뜨고 역적이 막 우르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대통령의 거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막 공격해 하면 온 백성이 불안하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재명이 쪽으로 다 따라오게 만드는 이 사탄이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수원 영통에 있는 노인정의 할매들도 벌벌벌벌 떨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왜? 뉴스가 막 계속 나오니까.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봐요. 벌써 저것들이 엄청 무모한 짓을 한다. 오늘 비참하게 끝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통령 딱 경호실 처장인 충청도 공주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고향이 다 충청도예요. 충신을 거기에 한 명을 딱 세워놓은 거야. 그 사람이 절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는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 대통령에게 접근하면 오늘 공수처와 공수처의 지시를 받고는 모든 경찰을 완전히 포위해가 잡아버리겠다 라고, 법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하루 종일 딱 대기하고 바깥에만 그 대통령 관저 앞에 수만 명의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이 쫙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요, 그 앞에 나와 있던 국민들이 다 충신들이요. 예. 그들과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낮에 1시 한 40분 돼가지고 핫바지에 방귀가 새듯이 공수처 병력들을 다 철수해서, 왜?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요, 잘못되는 정도가 어제 공수처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딱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내란죄로 바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요, 대통령이 살아나오는 순간에 어저께 일한 거는 전부 다 녹화가 다 된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다. 윤 대통령 측이 긴급 회견을 해가지고 변호사들도 회견을 한 거예요. 이 체포영장을 발급해준
판사, 서부지법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오 해가지고 어저께 국힘당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의 원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대법원장 당신이 판사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임명한 당신이 바로 판사 저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불법으로 법을 어겨가지고 불법으로 영장을 내준 그 잘못함,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판사를 처벌하시오 라고 바로 따지고 가고 영장을 우리 이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낸 거예요. 아니 이놈을 구속시키라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아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만큼 어저께 저지른 일이 큰 문제냐면요, 국제 문제로 돼서 거기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 바로 옆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부사령관의 관사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JTBC 애들이요, MBC하고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거기는 헬리콥터를 띄우면 절대 안 되는데요, 헬리콥터를 띄우면 바로 사격기가 떨어뜨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공중은 대통령궁이 있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데를 날아가면 절대 안 돼요.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돼요. 사전에 받고 거기에 항공을 촬영을 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 촬영한 그 도면이 북한이나 이런데 중국으로 넘어가면 바로 미사일을 어디에 쏘면 어떻게 쏘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건 극비, 국제 극비 상황이요. 우리나라의 제1급 비밀 사항을 이것들이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TV에다가 방송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요, 미국이 다 알게 돼버린 겁니다. 어저께 JTBC와 여기에 관련되는 이재명과 여기에 영장을 내준 판사, 이 사람들은요, 미국이 체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요, 그 항공 촬영을 잘못한 이 JTBC와 MBC와 여기에 관련돼가 방송을 했는데 다 떠버린 거예요. 그거를 싹 다 캡처가 다 돼가지고 미국에서 보관돼가지고 지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저께 이런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단순한 일이 아니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건가 이 JTBC가 손석희 같은 애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 거짓말로 막 했던 그거를 가지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요, 이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는 이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처단해 줄 거예요. 예, 분명히 어저께 봐요. 국민들이 뭐라냐, 우리 국민들을 밟고 가라.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국민을 밟고 가라고 길바닥에 다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남동의 대통령 앞에, 대통령궁 앞에서. 이 상황을 전 세계의 유튜브 다 보도록 찍어가지고 전송을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리니까 봐요. 이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대통령의 어저께 지지하는 지지도가요, 어저께 하루에만 4%에서 7% 정도 올라가 버려요. 봐요. 대통령을 불법으로 밟고 가면 밟고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왜 허락하고 계시느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을 왜 했느냐. 이 불법하고 무도한 이 죄인들을 다 들추어내어서 누구를 처단해야 되는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경호처가 긴급 충격 발표를 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법대로를 하겠다. 만약 들어온다면 법대로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총으로 발포를 하고 더 접근에 들어온 200m 이상을 접근에 들어온다는 체포하겠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장 가짜로 된 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검사가, 책임 검사가 따로 간 거요. 병력들을 지시할 때 그 검사가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내리는데 어저께 윤상현 국회의원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검사를 만나는 광경이 TV에 다 찍힌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체포되고 죽어. 그래도 할 거야? 네 인생 끝나. 젊은 나이에 네 인생 끝나도록 할 거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낮에 뱀이 지나가듯이 시가 다 철수해. 그러니까 경찰 위에 수뇌부는 돌진해라고 했는데 검사가 안 돼. 가지마. 너 다 죽어. 그래가지고 철수한 거요. 그러니까 TV에는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대상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하고 막 윤 대통령을 창피해 주려고 MBC, JTBC, 막 KBS 모든 방송이 다 송출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이거는요 사전에 나가버린 이게 모두 영상으로 다 찍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된 사람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내란 음모에 가담된 거로 다 돼버린 거예요. 자, 어저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오동훈이 이해는 이제요 끝났어요. 대통령이 이 오동훈이를 밑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가지고 공수처장이 된 거요. 이에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순간에 구속하고 수감됩니다. 다 잡혀가요. 어디 경찰 책임자 기동대를 동원했던 사람들 다 군 형법의 위반으로도 걸려듭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제일 바깥에는 우리나라의 수방사에 55 경비단이 구축이 되고 군인이 지킵니다. 그런데 어저께 놀라운 거는요. 그 수방사의 55 경비단의 단장이요. 경호하지 마 하고 철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봐요. 이게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조금만 느끼면 대통령을 경호해 줘야 될 부대의 장이 이재명이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이 사람은 끝날까요? 안 날까요? 끝납니다. 어저께 단 한 6시간 이렇게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6시간 만에 이 수방사의 책임자는요 날아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겹을 싸고 있는 게 경찰에서 지키는 부대요. 그 경찰의 또 책임자도 싹 다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허가를 안 받고 경호처장이 명령을 내리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50단 부대도 가운데 있는 기동대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맨 마지막에 남은 딱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처장이 직접 데리고 있는 병력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싹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저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저께 헌재에서 어저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봐요. 정청래하고 저거가 고소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해 주세요 하는 검찰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헌법재판소장한테 이제 우리 재판을 어떻게 할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변호사들을 동원한 사람들이 또 나와서 저거는 잘못된 거요 이라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청래 쪽에서 탄핵에 대한 내란죄 때문에 탄핵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저거가 결정한 거요. 근데 윤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거는 안 따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중요한 거를 진짜로 따지지 않겠다고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따지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를 향해서 내란을 했단 말이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다른 어떤 왕이 또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대통령이 이미 성명서 2번에서 다 말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나라가 위기상황일 때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단 말이 돼? 라고 이미 말해놔니까 이거는 따졌다가는 시간만 가고 이재명이는 구속되면 끝이다 알아가지고 요거를요 내란에 해당되는 건 좀 빼주세요 이러니까 어저께 도태우 그 젊은 대구의 변호사가요 딱 일어나서 말한 거예요. 너무 웃긴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작전을 또 짜고 있다고 물귀신 작전. 대통령을 소추하겠다고 말했던 내란죄를 가지고 국회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불법으로 그것도 탄핵을 시켜놓고 내란죄를 빼달라고 하면 그러면 원래의 기소를 했던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가 뭐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그러면 다시 이 탄핵을 시키겠다는 말이냐. 너무 웃기고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작전을 또 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취소하려면 국회가 다시 탄핵을 결정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결정했다는 원래의 거를 수정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라고 도태우 변호사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봐요. 이들이요 거짓말이 딱 탄로가 나죠. 계속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놈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충신 중에 유일한 충신 공주의 사람 이 두 명이 다 충청도 양반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 이 사람이 경호처장으로 대통령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시오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요 사람이 어저께요. 박종준이요. 이 옛 경호처장이요. 이 경호처장이 어저께 들어오는 모든 경비를 담당하는 55 경비단도 도망가 버리고 기동대도 경찰도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경호원들을 딱 동원해 가지고 들어오려면 들어와. 나 목숨 걸고 우리 대통령을 지킬 거야. 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잘생겼죠? 네, 내가 이불로 딱 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람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쓸 겁니다. 이제 이 경호처장 이 사람을요 다음에 아마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그 다음 거 중요한 일을 맡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박종군이 이 사람이요 1964년생이에요. 이제 딱 만 60, 올 11월 10일 돼야 만 60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말이 자기 생일이요. 충청도 공주 사람이요. 밀양 박씨, 대통령 경호처장 다 도망가는데요. 끝까지 나는 우리 대통령을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요. 경호원들을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총으로 다 무장시켜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 엄청 뛰어나요. 여러분 글자 작은데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요.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이 경찰대학에 들어가요. 경찰 간부만 되는 그를 훈련시키는 4년제 대학이요. 이 경찰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경찰대학을 다니면서요. 21살에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해요. 와, 참 천재예요, 천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아주 높은 직책에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호처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지금 이미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경호처장, 차장으로 있다가 처장이었던 김용현,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한 해 선배요.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빠져나온 자리에 이 사람이 승진이 돼가지고 경호처장이 된 거예요. 차장에서. 자, 다른 건 다 빼고. 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JTBC하고 막 항공 촬영을 했던 것을 띄워 올려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JTBC와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는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고발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UN 사령관 다음에 부사령관이 있는 관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사령관은 어디에 있냐면요. 평택에 있는 부대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관저 앞을 다 지나가 봤어요. 거기에 별 4개짜리가 거기에 안에 있고 이 부사령관의 관저가 우리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공중에서 촬영한 거를 전 세계가 다 보도 송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하니까 JTBC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렸는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토목사도 캡처를 다 해놨어요. 자, 지금 여기에 55 경비단이 지켜야 될 제일 바깥에 벽을요. 경비단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압수수색하는 공수처의 경찰들이 검사를 데리고 여기 문을 다 열어도 아무도 지켜주지를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첫째 방어벽이 뚫려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 광경은요, 대통령 경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을 55 경비단이 포기해버리고요. 이놈들은 다 구속대로, 그 다음에 202 경비단도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 나중에 그냥 위에 있는 놈이 지시해가 내려가는 그 군인 부대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광경도 사진에 다 찍혀 있어요. 어저께 외곽에서 지키던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202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 경호대가 전부 다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는 지시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얘들은 끝났어요. 이 내려가는 광경도 다 지켰어요. 무려 1,400여 명 되는 부대가 대통령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거는요, 어저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남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대통령을 향하여 반역하는 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봐요, 나라가 조금 혼란이 오면요, 나는 우와,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악한 놈이니까 원래. 그런데 이거를 앞에 계엄령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불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들이 포기를 내버리고 내려간다? 그럼 이 명령을 한 이 책임자는요, 반드시 구속돼요. 두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수방사 55 경비단도 현장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5 경비단장 분명히 별 하나든지 그럴 거요. 이 별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이놈이요, 지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반역을 해버리니까 어저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명령하니까 경찰 지금 3번째 높은 놈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1번, 2번은 구속되어 있으니까. 당신 빨리 경찰을 동원해가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하시오. 바로 이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러가 그 3번째 그놈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대통령 대행이 나에게 명령을 해도 내가 볼 때에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봐요, 앞에 군인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명령하는 걸 그대로 안 들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날이 그 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 이거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막 말하는데, 봐요, 지가 윤 대통령을 배신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자기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는 상태였다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거역했겠어요? 못해요.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 대통령을 지킬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봐요, 배신을 때린 자는 배신에 당하게 돼 있다. 자, 다른 거 다 줄일게요. 이게 대통령 있는 바깥에서 외벽에서 찍은 거를 내가 캡처한 겁니다. 봐요, 이런 사진을 찍어져 올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자, 이 JTBC, MBC, SBS는 군사시설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어렵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방송국은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중에서 찍은 헬리콥터의 사진을 또 띄워 올렸다? 유엔 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있는 별 3개짜리 그거를 대통령 관저하고 같이 찍어가고 보여줬다? 예. 간이 배밖에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어저께 인터넷에서 JTBC, MBC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 공개해가지고 1급 보안시설의 촬영을 불법으로 했다는 것이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 윤체포 지시를 누가 했느냐? 미국 CIA의 JTBC가 조사가 들어간다고 발표가 난 겁니다. 봐요. 이게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에 유엔 사령부가 들어와 있는 이 군사 비밀 구역을 찍어가지고 보낸. 잘 됐다. JTBC는요 벌써 문 닫아야 될 때였어요. 이제는 명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공수처장 오동훈이는 이제 내일 제가 오늘 저녁에 늦게 다 해놨어요. 김일성이가 비밀로 지령을 내려놔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시험을 치는데 부정어로 해서라도 당선되게 만들었던 근거를 제가 이제 극비상을 하나하나 풀어내줄게요. 그거를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다음에 바로 내일 아침에 방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이, 박원순이 이런 애들은 다 사기로 사법고시를 정식으로 합격한 거 압니다. 불법으로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거짓으로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보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보안사가 완료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가 그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발표가 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단에 제일 먼저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자기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불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요, 이 사법고시를 부정으로 하는 것을 조사를 해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써가지고 매일마다 보고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출제 교수를 조사도 하고 거짓으로 합격된 학생들을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딱 체포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판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쫙 들어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같은 데가 나온 겁니다. 이게요 큰 문제입니다.